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국가대표 성우 배한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선생님 또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나 궁금하고 막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한 주 더 돌아왔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50여 년 동안 성우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도대체 몇 명의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한 2만 5천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뭐 어디에 기록을 해놓은 거는 아니죠. 네. 이제 기자분이 뭐 이렇게 하더니 그럼 한 2만 명 되네요. 2만 명 그랬던 게 한 7, 8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 5천 명은 더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2만 5천 명의 삶을 살았으니까 네. 배한성으로 산 건지 네. 2만 5천 명의 삶으로 산 건지 나도 어느 때는 헛갈릴 때가 있죠. 와, 2만 5천 명. 혹시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거나 혹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배역들이 꽤 있죠. 뭐 예를 들면 더빙할 때 아주 힘들었던 그러니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모차르트. 네. (20분이요) 서창도 없이 20분이나 노래가 계속되는 거죠. 음악으로 말이죠. 20명의 사람들을 같이 말하게 만들어도 그건 소음이 아니라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그 더빙을 하기가 아주 힘든 캐릭터가 워낙 그 모차르트라는 천재, 천방지축 뭐 그런 데다가 그냥 발칙하기도 하고 뭐 기발하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가 복잡한 그런 반면에 또 이 간디, 마하트마 간디 역할이라든지 간디 역할. 간디 역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나도 그랬어요. 그러고 뭐 각종 그 배역이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음악가들 역할을 많이 했어요. 베토벤, 슈베르트, 뭐 모차르트는 물론 무슨 그리고 작가들 네. 차이콥스키라든지 이런 그리고 반 고흐 같은 그런 뭐 생애 불꽃처럼 산 사람들 그런 실존 인물들을 연기했을 때 그런 거는 상당히 보람도 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갓파더라고 대부라는 영화 네. 그 영화에서는 이제 마이클이라고 알 파치노라는 배우가 했는데 그 배우가 20대부터 이제 80 후반까지 그러니까 중년, 장년, 노년까지 한 남성의 어떤 그 일대를 목소리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기억에 남죠.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그 목소리를 표현한다는 게 목소리만으로 우린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분장이 들어갔으면 조금 목소리가 좀 그래도 네. 좀 나은데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애착이 가는 역할, 배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맥가이버를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대중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당신의 대표작이 아니냐. 그럼 나를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알려주게 한 좋은 작품이다. 근데 그 맥가이버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연기파 배우들이 아주 고뇌에 찬 힘든 연기를 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맥가이버는 더빙하기가 좀 쉬웠어요. 맥가이버를 우습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와 네. 그런 아주 배우로서의 그 더빙하기가 힘든 연기하기 힘든 작품은 또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남녀노소를 정말 층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그랬던 건 맥가이버나 형사 가제트 뭐 그래서 흔히 그게 대표작 아니냐 그런데 네. 대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죠. 참. 선생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날 유혹하는 거야? 실은 뇌물이야. 나와라 가제트 머리. 아우, 저 사람 청소의 달인이라고 그래. 안 된다. 해녀의 브레인을 잘 지켜라. 나는 그래플러를 데리고 갈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 작품 배역을 맡았을 때마다 그 사람의 그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맥가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구하신 거예요? 맥가이버는 사실 그 배우가 리차드 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아이스하키 선수였다고 그러죠. 아이스하키 네. 최고의 선수였는데 은퇴하면서 나 배우도 해보고 싶어 그랬다는 거죠. 네. 그 맥가이버 시리즈를 기획한 기획사에서 잘 됐다 해갖고 네. 그럼 맥가이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리차드 딘 앤더슨이 아이스하키로서는 탑이겠지만 배우의 이런 화술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을 맛이 없게 좀 하는 나는 영어를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손통 국장님 오늘 날씨가 좋죠? 근데 내일은 비가 온답니다. 뭐 그런 걸 하면 Mr. Sonton, today's fine day, but tomorrow is a raining day. 그런데 이거를 배우가 Mr. Sonton, today's fine day, but tomorrow is a raining day. 뭐 이렇게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Mr. Sonton, today is a fine day, tomorrow is a raining day.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갖고는 대사 맛이 안 나겠다. 그래서 내가 팍 바꿔서 했죠. 손통장님 오늘은 날씨가 밝고 화창하지만 내일은 비가 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 배우의 원음하고는 배우의 원음처럼 해달라는 게 주문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재미가 네.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네. 목소리를 재창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재창조. 만약에 그때 그냥 선생님께서 주문대로 밋밋하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했으면 그 맥가이버란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좀 이게 토요일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게 경쾌하고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고 그런 면은 좀 떨어지고 밋밋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음이 더빙을 안 하고 원음이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게 가짜 같다. 배한성이가 더빙한 게 진짜가 없고 뭐 네.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었죠. 아, 그렇군요. 뭐 계속 제가 자꾸 입에서 나오지만 또 이제 맥가이버와 가제트 이제 대중이 좀 많이 알고 예.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만화 때문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제트는 지금도 캐나다에서 네. 계속 제작을 해서 처음에는 컴퓨터 형사 가제트였어요. 네. 그 다음에 IT 형사 가제트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형사 가제트로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 모습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물론 그 캐릭터는 있지만 네. 그래가 지금도 새로운 그 애니메이션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곧 AI 이런 거 나오겠네요. AI도 나올 거예요. 네. 아마 정말. 그때 그러면 캐릭터가 바뀔 때마다 그 목소리 연구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편이세요? 그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할까? 네. 가제트도 그래요. 그게 프랑스 말 더빙으로 처음엔 들어왔어요. 네. 근데 프랑스 말이 내가 이제 프랑스 말을 잘 모르니까 더 뭔가 말이 뭉실뭉실한 것 같아. 그렇죠. 풍실풍실. 그러니까 뭐 지도 형 더비종 유튜브 샤디아브레 나오라 가제트 옴브렐라 유튜브 형 샤디오 그냥 나마라 가제트 가메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거대로 하면 페니야 저쪽으로 가면은 약국이 있고 그 옆쪽으로 돌아가면 슈퍼마켓 있다. 그 다음에 가서 나와라 가제트 우산 사와라. 나와라 가제트 우산. 이거 이렇게 해도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 새롭게 해보겠다. 그럴 때는 디렉터가 와요 한국에. 네.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설명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졸릴 것 같다. 한국식으로. 그럼 당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냐? 파네 이렇게 파네. 이쪽으로 가면 약국이 나왔다. 그 약국 옆에 마트가 있다. 그 옆에 가면 나와라 가지고 우산. 근데 처음에 이 여자가 이러다가 오케이 들어보자 했더니 한국에선 이게 정말 더 좋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에 당신이 한 거를 들려주면서 이 나라대로 어떤 뭐로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다. You are a born actor 그러더라고요. born actor 그래서 제임스 본드도 당신한테 시키겠다 그런 줄 알았더니 born actor 타고난 배우다. 네. 타고난 배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제트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좀 재밌고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제가 지금 처음 선생님 목소리를 들었던 게 한 3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런데도 어떻게 목소리가 한결같으세요? 목소리가 그거는 정설이 그렇더라고요. 네. 인체 기관 중에서
노화가 가장 늦은 부분이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난 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목소리를 젊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리고 난 주인공만 많이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젊기도 하고 말이 빨라요. 아. 노인 역할을 한 친구들은 말도 느려요. 그래갖고 거길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 맥가이버가 나오더라고. 아 근데 그냥 이어서 또 가제트가 나와. 어떻게나 재밌는지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거기 갔더니 말이야. 가제트가 나오더라고. 이어서 맥가이버가 나오는 거야. 맥가이버. 야 얼마나 그 신이 났냐. 이러니까 친구들이 그러죠. 야 이제 야 이놈아. 네가 70이야 이놈아. 좀 늙게 말해라. 그래서 친구들 보면 아우 답답해 너희들. 아 너희들하고 말 못해 그러고. 그러고 아, 있죠. 근데 이렇게 성우 선생님들께서 앉아서 식당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집 짜장면 맛있구나. 얼마라고? 1,000원? 옆집보다 싼데. 뭐 다들 그런다고. 아, 참. 통울림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좀 가장 좀 노화가 가장 늦게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건 있는 거고 선생님이 따로 관리하시는 거 없어요? 관리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담배를 안 피웠어요. 아. 안 피웠어요. 그 가장 아마 잘한 일일 거예요. 네. 목소리 보호를 위해서 뭐 유난스럽게 하진 않는데 네. 내가 목 요 부위가 여기에 표피가 얇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 온도보다 2, 3도 정도 낮답니다. 아.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가을 바람만 나면 머플러를 그래서 내가 머플러를 이렇게 좀 모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머플러를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늘 찬바람만 나면 머플러를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다고 그러죠. 이 목이 그럴 것 예, 같네요. 표피가 얇으니까 얇죠. 네,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 예, 예. 머플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배한성 선생님의 생생한 녹음 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그게 다 작전이야 작전. 뭐 작전? 그래. 야야야야, 너하고 나하고 태권도 시합할 때 생각나니? 그려. 그때 아까 그 여학생하고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짱 하고 정관석가처럼 힘이 솟았어. 어? 그럴까요, 그려. 나도 모르는 힘이. 그래서 그냥 내가 벽돌을 그냥 얕 하고 쳤더니 그냥 팍팍 나간 거야. 어? 아유 이건 알지도 못하는 게. 에이 참. 임마, 그게 다 작전이라고. 작전. 작전? 그래, 임마. 너하고 나하고 태권도 시합할 때 생각나냐? 그려. 그때 그녀하고 나하고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쨍하고 정광석화처럼 그냥 힘이 솟았던 거. 나도 모르는 그냥 힘이 그냥 막 솟더라고. 그려. 그래서 내가 그냥 벽돌을 약 하고 확 그냥 나갔던 거 아니야. 약 하면서 그냥 난 나의 힘이. 이렇게 또 더빙을 해보니까 재밌네요. 제가 또 연기자 출신이라서 도전도 해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네. 저희가 아까는 이제 좀 기억이 남는 배역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했지만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좀 배역도 있네요. 25,000여 목소리를 냈으니까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개 목소리를 개요, 강아지, 개. 예, 그래서 세 파트. 네. 개 목소리를 어떤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최초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디즈니랜드라는 이 영화가 아주 오래전이죠. 내가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개가 나와서 숨이 차가지고 혀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그때 제일 막내였거든. 배한성 너 들어가서 개소리 좀 내. 그래서 하고 그래서 개소리도 낸 적이 있고 네. E.T.라는 영화에서 E.T. 역할은 난 너무 쉬웠어요. E.T. E.T. 역할은 E.T. 역할을 하셨어요? E.T. 역할을 했어요. E.T.는 대사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무슨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나 뚜따삐꾸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거 뚜삐또빼
이거 몇 마디 하고 주인공 사례를 받아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티가 그거 무슨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의성어만 나오죠. 그런 거 그러고 아주 배역으로 어려운 거. 그 엘레펀트 맨이라고 네. 코끼리 사나이. 네. 그거는 입이 네. 코끼리가 이렇게 산모가 이제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 네.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세서 아기가 네. 입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뭐 그래갖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브라보 청춘 정말 브라보예요. 문제는 뭐냐? 네. 일로 침을 질질 흘려요. 침을 질질 흘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한 30분 녹음했더니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했더니 그렇죠. 그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침이 안 나와. 이거 침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했더니 그건 물 먹으면서 하자는 거예요. 물 먹으면 물 먹을 때마다 엔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그날 못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다시 잡아서 하자. 네. 고민을 했어요. 야 이러면 간단한 건데 해갖고 그런 걸 배한성의 전설이라고 그래요. 네. 배한성 대본은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것도 전설에 들어가고 그 엘리펀트맨에서 해서 침이 완전 고갈된 거죠, 그냥. 그거를 사탕을 물고 사탕을 물으니까 침이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계속 그 2시간 넘게 하면서 뭐 했다든지. 사탕 물면 침이 당연히 고일 수밖에 네. 없는 건데.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요즘에 뭐 성우 활동도 하시지만 교수로서도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제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인기가 많으면서도 C 학점을 받는. 왜냐하면 네. 우리 옛날식으로 그냥 막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니까 늦게 오면 너 나가. 어느 때는 그냥 모범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인기가 없는데 그래도 네가 배우가 되려면 그분 강의를 들어봐라. 왜냐? 그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등록금이 안 돼서 1년밖에 못 다녔잖아요. 그 1년 동안 교수님을 하루 종일 난 쫓아다녔어요. 교수님이 마침 그 사모님을 잃으시고 혼자 사셨기 때문에 집에를 늦게 들어가셨어요. 네. 그날은 아르바이트 구모가 안 하고 학교에서 만나서 서러블예술대학에서 지금 서울예술대학교 거기로 가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 가서 강의 또 듣고 저녁 때 맥주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 없는 돈에 내가 일주일 동안 알바를 해갖고 그래서 맥주 드시는 것도 계산하고 버스 타고 갈 때까지 네. 그 뭐 얘기하면은 너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그런 걸 다 노트에 내가 적었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50년 내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과거의 경험이 과거? 그럼 왜 섹스피어를 왜 지금 뭐 얘기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징기스칸의 얘기를 예. 알렉산더의 얘기를 왜 지금도 하죠? 그래서 이게 고전 묵혀 있는 고전이 아니고 이게 다 새로운 거다. 네. 기초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 되려면 그분 강의를 들어라 하는 그런 그러니 뭐 그런 보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한 교수님 스타일이 아닌 예. 진정으로 연기자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많은 또 제자들이 그렇죠.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뭐 인기의 영합 뭐 네. 그런 거는 맞지도 않는 거죠, 나이에. 네. 그리고 사실 이 성우 활동하시면서 연기자로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배우로 출연하시는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몇 작품이 있긴 한데 네. 나중에 무슨 이게 내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어디서든지 배한성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렇다고 완전히 바꿔갖고 네. 뭐 그거는 또 완전히 바꾼다는 건 그렇고 네. 그래서 목소리가 브랜드고 이미지지만 그 브랜드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눈 감고 들어오면 배한성인데 그렇죠. 이런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연관되는 또 그 재밌는 드라마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지금 성우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건 뭐 그냥 나이 많고 그러면 그런 거 하라는 거니까 그건 감투나 그런 게 아니죠. 혹시 지금 성우계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부족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나라지 않습니까? 한글, 우리말의 나라. 그런데 사실 외화 그 더빙을 다 거의 자막으로 하죠. 어린이들 거 빼놓고는. 네. 그게 내가 성우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내 직업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 그러니까 뭐 동남아 같은 나라도 그렇고 더빙도 하고 자막도 하고 병행으로 하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외화 더빙을 하려고 그러면 성우 출연료가 한 1,000만 원 돈 된대요. 네. 1,000만 원 왜 쓰냐? 1,000만 원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자막만들 하고 있죠. 그래서 성우협회에서 이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 정말 우리 말의 중요성도 있는 거고 또 소외계층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런 그 정부 기관 국회 뭐 이런 데 하고 해서 그런 걸 풀려고 하는 뭐 노력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 말 살리고 우리 말 발전시키고 그런 데 기여하는 이런 거로도 좀 해서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회에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죠. 그렇죠. 사실 우리말이 굉장히 소중한데 점차 지금 뭐 요즘에 급식체라든지 지금 아이들이 쓰는 이상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소중함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뭐 그럼 뭐 이모티콘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되고 이게 아마 야금야금 그렇지만 네. 나중에 많은 훼손이 될 수도 있을 거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성우들도 정말 우리의 좋은 말 하는 거를 또 연기를 잘 갈고 닦는 이런 것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경제 논리 때문에 1,000만 원의 돈을 아끼자 해서 1시간짜리 외화를 무조건 다 자막으로만 획일적으로 한다는 거는 네.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서 그거는 그건 아니기도 하죠. 그렇군요.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하여튼 지금 나는 이제 대중 강의를 많이 다녀요. 예. 대중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새롭게 뭘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좀 다르네 그런 거 같은 거로 대중 강의에서 좋은 거는 내가 뭐 공부를 나도 열심히 해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 영향력을 좀 주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삶의 어떤 좋은 공감에 그런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제 나이 먹어서의 책임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정말 이웃에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역할하는 강의가 난 아주 좋아서 뭐 제주도든 어디든 더구나 요즘 KTX가 있으니까 네.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신나게 일하는 것 중에는 대중 강의가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이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시니어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롱런 시대라는 거예요. 롱런. 그러니까 오래 달린다. 달리는 게 아니고 오래 일하는 시대다. 롱런. RUN이죠. 네. 롱런 시대에 답이 있다. 뭐냐? 롱런. 앞에는 RUN이고 뒤에 롱런은 LEARN.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일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자. 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이렇게 정말 노년들, 네. 중년, 장년, 노년들한테 얼마나 좋은 말인가. 롱런 시대, 오래 일하는 시대다. 오래 공부하자. 그리고 또 하나, 젊을 때 도전하라.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 도전하라. 도전할 때가 젊은 것이다. 네.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70, 60, 뭐 80 뭔가 도전하는. 그래서 런 시대에 롱런 하시고 도전할 때가 아름답고 젊다는 것이니까 계속 도전하시자.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렇게 2번 동안 네,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즐거웠고 많은 귀감이 됐고 아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이경순 소리박물관을 소개해드립니다. 60여 년 전에 영상기와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때 사용된 동시 녹음 장비, 70년 된 축음기 등 약 500여 점의 음향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한국 영화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박물관은 우리나라 50여 년 한국 영화를 지켜온 녹음 1세대로 알려진 소리의 창조자 이경순 선생의 녹음 장비 기증으로 2006년에 개관했는데요.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녹음 장비를 비롯해 기자재, 영화 대본 등 영화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한국 영화의 역사를 찾아 이경순 소리 박물관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